안녕하세요, 썰닭입니다. 택배는 사랑입니다. 보기만 해도 흐뭇하네요. 실온 보관에 유통기한이 길어서 쟁여놓고 먹으려고요. 아마 일주일에 한두 번 먹지 않을까 싶네요. 뭐뭐 있냐면 사골곰탕, 한우 사골곰탕, 설렁탕, 갈비탕, 닭곰탕, 소고기 묵국, 감자탕, 단팥죽, 닭죽, 김자반. 많죠? 협찬 아니고 광고도 아니에요. 광고 들어오면 기가 막히게 할 수 있는데 12만원 정도를 7만원쯤에 산 것 같아요. 세일 안 했으면 안 샀을 거예요. 냉동도 많은데 냉동은 아직 안 왔네요. 아무튼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시면서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억울하고 분하다. 내 자존심을 짓밟아버린 놈. 올해 28, 결혼한 지 5개월. 나보다 11살 많은 애딸린 이혼남인 남편. 이 남자를 21살 꽃다운 나이에 만났다. 부모님이 안 계셔서 혼자 외롭게 지내던 내게 정말 버팀목이었던 사람. 이혼한 것도 애가 있는 것도 알면서 사랑하게 되었다. 그렇게 우리는 7년 넘게를 살아왔지. 능력이 있었냐고? 아니, 이 남자 능력 있는 사람 아니다. 그저 한 달에 월급 200 받아오는 월급쟁이. 어려운 형편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그리고 식 이후에 이 남자랑 떨어져서 살게 되었다. 일 때문에 지방에 있는 남편. 우린 한 달에 3번 정도 보고 그랬다. 원인은 그거였어. 떨어져 지냈다는 거. 명절날 시댁에 있는데 남편이 핸드폰을 놓고 어디론가 나가더라. 나는 이 남자 핸드폰을 살면서 한 번도 뒤져본 적 없다. 오히려 이 남자가 기능을 모른다고 문자 오고 나던 걸 내게 정리를 해달라 했으니까. 그날도 관심 없이 핸드폰을 놓고 TV를 보는데 문자가 오더라. 그러려니 했는데 느낌이 쎄하더라. 아니겠지 하면서 문자를 봤는데 아니더군. 그래서 역시 하고 내려놓으려다가 정리나 해줘야겠다 생각하고 보낸 문자함을 들어선 순간 모르는 번호로 남편이 보낸 2통의 문자가 있더군. 너 또 술 먹지? 술 많이 먹지 마. 미안해 걱정시켜서. 잘 자. 이 2 문자가 있더라. 등골이 서늘하더라고. 예감이 밀려오는 게 손이 덜덜 떨리더라. 전화를 했더니 안 받더군.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해보니 여자였다. 전화를 확 끊고 떨리는 손으로 이 남자 폰으로 그 여자에게 뭐해? 하고 문자를 넣었다. 조금 지나자 단문이 오더군. 당신 생각 얼굴이 압박이 오면서 뒷골이 땡기더라. 그리고는 이어서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 나는 하루 종일 잤는데. 라고 오더라. 그래서 내가 보냈지. 오늘 볼까? 그랬더니 그 여자. 당신 어딘데 보제? 나 집에 가는 길. 나야 당신 오면 좋지. 통화 좀 해. 지금은 곤란해. 그럼 편할 때 해. 100% 바람이라고 확신하고 혼자 달달 떨면서 이 남자 기다렸다. 정초부터 싸우면 안 되지 하는 마음으로 발발 떨면서 참고 있었다. 한참 지나서야 언제나 그랬듯이 마누라야. 하면서 들어오더라. 싸늘하게 웃어줬다. 아니, 그냥 태어난 척하고 싶었는데 썩소가 날아가더군. 문자 왔더라 하며 그 여자랑 나랑 주고받은 문자를 들이댔지. 아무 말 없이 문자 보던 남자. 이게 뭔데? 누군데 이게? 라면서 오히려 나한테 묻더군. 오빠, 바람을 피려면 안 걸리게 펴야지. 내가 다 확인해봤어. 정초니까 일단 조용하자. 그 남자 나에게 성질을 내더라. 자기는 모른다면서. 밖에 시부모님도 계시는데 얼굴 뜨거웠다. 밖으로 데리고 나갔지. 그 사람 차에 타서 미친듯이 뒤져댔다. 비아그라가 나오더군. 정말 어이가 없어서 슬슬 물었다. 뭐냐? 어떤 여자냐? 라고 했더니 그 남자는 당당하게 여자 맞아. 너는 네 남자친구들이랑 문자 안 주고받냐? 적반하장. 그 여자 술집 여자애 나이가 40이란다. 잠자리 한 번 했고 친구처럼 지내는 사이란다. 아, 요즘에는 친구랑 잠자리도 하나봐. 정말 어이가 없었다. 그 여자랑 통화했다. 무슨 사이냐 묻자 그저 친구란다. 친구라면서 같이 자빠져 자냐고 묻자 관계는 안 갖고 지 일하는 가게에서 남편, 아니 이 남자가 골아떨어져 잤을 뿐이라고 짓거려댄다. 다시는 연락 안 할 테니 미안하다고 싹싹 빌더라. 이 남자는 그저 내가 그 여자랑 통화하는 걸 지켜볼 뿐. 이 남자에게 물었다.
뭐가 모자란 거야? 여지껏 해볼 것 다 해보고 어린 나 만나서 남들 부러움 속에서 살았는데 왜 하필 나보다 나이도 많고 게다가 술집 여자냐? 혹여 그 여자랑 잠자리 했다고 치자. 거기서 끝내야지 왜 연락 들으라고 그래? 말이 없더군. 내가 몰랐으면 계속 연락했었을 텐데 내가 알아서 미안하다. 그렇게 말해놓고는 정말 펑펑 울었다. 친정 부모도 없는데 이런 하소연을 누구한테 해야 하는지에서부터 별별 생각이 다 들더라. 억울하고 분하고 자존심이 상하더라. 이 남자 미안하단 말 한마디 안 한다. 해도 진심이 없다. 정초부터 완전 이게 뭔지. 시댁 식구들 눈치채고 나보고 한 번만 눈 감아줘. 여자가 참아야지. 나 집에 혼자 있을 때 친구 만나러 나가는 것도 모임에 나가는 것도 못하게 하고 어디 나가는 걸 그렇게 싫어하고 혹여 모임 남자들에게 안부 문자만 와도 눈 뒤집히던 남자가 지는 나가서 바람이라니. 앞으로 잘할게. 다시는 안 그럴게. 네가 아무리 그걸로 꼬투리 잡아도 내가 다 감당하고 참을게. 제발 헤어지자 말만 말아줘. 라던 남자가 하루 내가 그 일 들쳤다고. 피말려 죽일 셈이냐? 정도껏 해야 될 거 아니야? 적당히 해라 좀 짜증나니까. 라면서 소리 지르더군. 그러면서 마무리 없이 다시 일해야 한다고 지방으로 간 사람. 그 남자랑 전화통화하다가 너무 화가 나서 소리 질렀더니 옆에 있던 고모들이, 참고로 이 남자는 고모네 가게에서 일하고 이 남자 고모들 등살에 기껏겨 산다. 옆에 있던 고모들이 나보고 말을 왜 그렇게 심하게 하냐고 따지더라는 그 말을 나에게 당당하게 하는 이 남자. 나이 헛먹었더라. 헤어지자고 했다. 도저히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처음에는 쩔쩔매던 이 남자. 그러겠다고 한다. 지금 하루 종일 전화도 오지 않는다. 나는 아무리 그래도 마음 잡고 살아보려고 했다. 그래도 살아온 세월이 있고 추억이 있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직 우리에겐 아기가 없다. 혼인신고도 안 한 상태고. 나 헤어져야겠지? 이런 남자 더 이상 못 믿고 살겠지? 정말 답답하고 생각하면 눈물만 나오고 미칠 것 같다. 연달아 계속 술로 혼자 지낸다. 지금 그 남자는 그 여자랑 또다시 연락하고 만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아 미칠 것 같다.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남자 태도에 화가 더 치밀어 오른다. 정말 너무 힘들다. 엄마 아빠가 보고 싶다. 댓글입니다. 남자가 제정신이 아니네. 28 마누라 놔두고 40 먹은 여자랑 바람이라니. 님은 저보다 1살 많은데 저 같으면 11살 차이 나는 남자랑 안 삽니다. 보란듯이 님 나이 또래 만나서 행복하게 사세요. 애도 없고 결혼도 안 했다면서요. 뭐가 부족해서 같이 삽니까? 한번 저런 남잔 또 그럽니다. 정이 무슨 소용이에요. 인연이 된다면 다른 좋은 남자와 더 좋은 추억을 만들면 되죠. 혼인신고하기 전에 애기 낳기 전에 알게 된 거 부모님이 주신 선물 아닐까요? 이번을 넘기더라도 불신이 생겨버렸고 떨어져 지내니 살다 보면 의심이 생길 것이고 남자도 진료할 겁니다. 그런 결과는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님 아직 저보다 어린데 무슨 걱정이에요. 헤어지세요. 지금은 많이 힘들고 막막해도 헤어지면 답이 나올 겁니다. 아마 그 남자 평생 님 같은 여자 못 만날걸요? 누가 나이 40에 200만원 버는 이혼남이랑 결혼할까요? 그냥 오만 남자랑 잠자리하는 술집 여자나 만나면서 살라고 하세요. 님이 없고 어느 정도 시간도 지나면 평생 뼈저리게 후회나 하면서 살겠죠. 미안하다고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저 당당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이혼할 때 위자료로 개념을 보냈나 보네. 난 여자가 참아라. 이 말이 제일 싫어요. 솔직히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남자니까 여자인 네가 그냥 용서하고 살다 보면 이딴 말들, 상황에 따라 맞는 말도 있다고 치더라도 그건 여자가 판단할 몫이지 주변 사람들이 나불댈 말은 아닌데 옆에서 기름을 들이붓는 것 같다. 차라리 며느리 보는 앞에서 아들 따끔하게 야단치고 2번 다시 그러면 내가 가만 안 있을 테니 용서해주면 안 되겠냐고 하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왜 여자만 설득시키려 하지? 그리고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고모들이란 사람들이. 정말 이건 아닌 듯 하네요. 저는 결혼할 때부터 못 박아뒀습니다. 바람 피는 사람이 짐 싸가지고 나가기로. 남편이 바람을 피면 저는 배신감, 자존심 상해서 같이 못 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무슨 말을 해도 안 믿을 것 같고 애가 없다면 나라면 이혼을 할 것 같네요. 꽃 같은 나이에 그러지 마십시오. 한번 싹수가 노란 잎은 계속 노랗기 마련입니다.
한번 그런 놈 또 저런 생각 가지면서 뭐 어떠냐 뱃제 라는 식으로 나올 겁니다. 앞으로 그 스님에게 친정 부모님이 없으니 의지할 건 자기뿐이라는 당당함에서 나온 행동 같습니다. 남편이라면 그런 부인을 더 보듬어주지 못할 망정. 안타깝지만 다행인 게 혼인신고도 하지 않고 아이도 없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님 못 잊을 것 같죠? 못 견딜 것 같죠? 참 우습게도 시간이 약입니다. 지금의 이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힘들겠지만 반년만 참아보십시오. 그래도 힘들지만 그때는 씁쓸할 웃음이라도 나올 것입니다. 비록 상처가 아문 자리에 흉터가 남겠지만 그 흉터마저 예쁘게 봐주고 감싸주려는 남자 나타날 겁니다. 앞으로는 남자를 사귈 때 이번의 상처 때문에 이 상처를 치료하고 싶어서 아무 남자에게 기대지 마세요. 이번에야말로 신중히 감싸줄 수 있는 좋은 남자 꼭 만나세요. 그리고 사랑받으면서 행복하게 사세요. 저 사람을 잊지 못할 것 같다는 바보 같은 생각 버리시고 상처받았다고 다시는 행복해질 수 없을 것 같다 생각하고 마음 닫으시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행복을 꼭 찾으시길 빌어요. 다음 사연입니다. 저희 신랑이 20대 초반에 시어머니 바람나서 이혼하셨어요. 우여곡절 끝에 저희 결혼하기 얼마 전 다시 시댁으로 들어오셔서 지금은 전전 남편인 시아버지랑 말 그대로 한 집에만 살아요. 바람핀 상대인 전 남편이 더한 바람둥이였대요. 각방 쓰고 재산 따로 관리하고 요리도 각자 따로 해먹고 다시 혼인신고 안 하고 그냥 동거인으로요. 맨몸으로 쫓겨나서 오갈 데 없는 어머니를 보살 같은 아버님이 받아주신 거죠. 제가 볼 때는 아버님이 한 집에 살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것 같은데 입만 열면 아버님 욕이에요. 신랑 어린 시절부터 아버님이 자기 서운하게 한 레파토리들을 저희 만날 때마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마치 대사 치듯이 똑같이 이야기해요. 요즘은 아버님이 공동생활경비를 본인보다 적게 내려하고 본인이랑 혼인신고 안 해준다고 징징. 저희 결혼할 때 아버님은 예단 얘기 일절 꺼내지도 않으시는데 혼자 가격 정해서 저한테 1000만원 가져오라고 통보하고 결국 신랑이 중재해서 예단은 결국 생략했는데 저희는 결혼식 날 20만원 주고 빌린 한복 입고 어머니는 신사동에서 100만원 넘는 맞춤 한복 해 입었어요. 동서 집안이 재산 없고 친정아버지 직업도 보잘것없다고 근본 없는 집안이라며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하더라고요. 옆에서 그래도 동선에는 이혼 과정은 아니에요 어머니 라는 말이 턱끝까지 차오르는데 참느라 혼났어요. 아버님은 우리 며느리들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하다고 하는데 어머니는 그때마다 저희 들으라는 듯 일부러 크게 코웃음을 쳐요. 한약지어서 자기 아들들한테만 몰래 전해주네요. 며느리들한테는 쑥개떡 주면서 이게 만병통치약이래요. 버리기 아까운 자기 입던 옷이랑 본인이 하도 신어서 발바닥 까매진 수면 양말도 무슨 귀한 선물인 양 준 적도 있어요. 제가 해리포터의 도비였으면 자유라도 얻었지 이건 뭐. 그러면서도 나 환갑 때 웨딩드레스 입고 리마인드 웨딩 사진 찍고 싶다. 요즘 유행하는 가족 사진관 알아봐라. 라면서 며느리들한테 연락 돌렸는데 다행히 아버님이 싫다고 단칼에 거절하셔서 무산되었어요. 저희 친정이 저랑 신랑 껴서 자주 여행 다니는 편인데 본인은 아버님이랑 여행도 못 가고 질투는 나는지 신랑한테 하도 닥달을 해대서 이제 신랑은 어머니 눈치 보느라 저희 친정 쪽 가족여행에 끼지도 못해요. 집이 친정 근처고 친정부모님이 저 출산 때부터 전적으로 도와주셔서 아이도 친정부모님이랑 더 친한 편인데 그 꼴도 곱게 못 봐줘요. 네가 중간에서 우리랑 아이를 이간질해서 애가 우리한테 살갑게 안 구는 거 아니냐? 라네요. 제가 아이한테 요구르트 먹이면 그 설탕 덩어리를 애한테 왜 먹이냐? 한바탕 잔소리 퍼붓고는 본인은 저희 애기 만날 때마다 하리보 사와요. 여름에도 애를 보자마자 왜 이렇게 춥게 입혔냐? 라고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요. 단톡방에서도 애기 사진 매일 안 보낸다고 난리. 각양각색의 잔소리. 애기 교육 훈수. 돌려까기. 제가 혹시 자기 아들 부려먹고 있지는 않나 검사하기. 다른 집 며느리랑 비교하기. 등등 여기 다 일일이 적을 수도 없을 만큼 말이 많았는데 결정적인 건 방석이가 방구 닮아서 똑똑하다. 라고 우리 애가 똑똑하다면서 저더러는 방석이가 너보다 한 수 위다. 너는 방석이보다 딸리는 것 같다. 방석이한테 아빠가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막말을 해대길래 어느 날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단톡방을 나와버렸어요. 신랑은 처음엔 그냥 무시하라고만 하다가 이제는 본인도 지쳤는지 제 맘대로 하래요. 이런 사람이 시어머니면 도대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욕먹을 거 각오하고 잘못된 부분을 그 자리에서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알려주는 게 맞는지,
아님 어차피 못 고치는 병이니까 정신질환자의 언행이라 생각하고 그냥 무시하고 사는 게 답인지, 아예 안 보고 사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아버님도 같이 못 뵙게 되는 거라 망설여지네요. 아버님은 어머니 잘못 만나서 이미 마음고생할 만큼 하셨는데 여기서 더 상처드리기 싫어요. 댓글입니다. 남편이 윤리적인 게 아니고 지한테 피해가 없으니 그냥 냅두는 겁니다. 쓰니 사랑받고 있지 않네요. 남편이 쓰니를 사랑하면 상담까지 받는 아내라면 지 엄마한테 뭐라 하거나 진작에 멀리했죠. 에휴, 안됐다. 진짜 웃기다. 애들 버리고 나갔다가 기어들어온 주제에 시엄마 대접은 받고 싶다? 남편은 또 엄마라고 버리지도 못하고 질질? 친정여행 등 원래 하던 거 계속해요. 친정 부모님까지 피해를 드리고 싶나요? 그리고 그 시엄마 같지도 않은 사람에게 잘해보려고 하지 말고 시아버지 사이에서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고 그냥 무시해요. 그러면 편해요. 님이 내내하지 말고 방긋방긋 웃으며 거절하고 말씀드려요. 어머님이 요구한다고 100만원 한복을 대여한 님이 잘못이죠. 그러니 더 강하게 요구하죠. 어머님이 터무니없는 요구하면 그 자리에서 거절하고 남편에게 나는 싫다, 매번 이런 식이면 난 시아버님만 뵙고 살겠다 하세요. 그리고 처가와 여행 가는 거 당당히 다녀요. 시어머님께는 아버님께 말씀드리라고 하세요. 그냥 이혼 가정의 홀 시아버지가 훨씬 행복했을 뻔했네요. 다들 부스럼 만들기 싫으니까 쓰니한테 무시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런 사람들은 받아주면 더 저러거든요. 사실 무시하면서 제 풀에 지치게 냅두는 게 좋을지도 몰라요. 요구하는 거, 욕하는 거 다 무시하세요. 없는 사람처럼. 감싸줄 거 감싸주세요. 쓰니 시부랑 쓰니 남편 착하거나 윤리적인 게 아니고 옳고 그른 걸 구분 못하는 호구에 자기들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자죠. 이혼 가정이라 흠잡힐까 바람피고 나간 여자를 끌어들인다니 정상인은 생각지도 못했을 참신한 방법이네요. 이웃 쓰니 괴롭혀도 묵묵부답. 너만 참으면 우리 집 평화로워의 다른 버전인가? 착한 시부, 착한 남편 덕에 쓰니 최소 병 하나 획득하시겠어요. 한번 뒤집어 엎어요. 마음만 굳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님 신랑 인간 되긴 글렀네요. 님한테 그렇게 개소리해야 되는데 애는 왜 보여줍니까? 자기 엄마 찾아뵙고 싶으면 지 혼자 찾아뵈라 하세요. 애까지 보여주면 무의식적으로 엄마 하대할지도 모릅니다. 일단 시모 연락은 다 차단하시고요. 시가 방문은 남편만 하도록 하세요. 아버님이 걱정되면 따로 아버님과만 밖에서 만나 외식하면 됩니다. 시가에 가야만 아버님을 뵐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섭섭하실 수는 있겠지만 염치가 있다면 뭐라 하진 못해야 정상입니다. 쓰니가 남편 시부 딱하다고 감수하고 사는 게 제일 문제예요. 쓰니가 그 관계에서 빠져나오면 시모의 한풀이 대상이 줄어들죠. 당연히 강도는 세질 거고요. 본인들이 겪다가 더 못 참겠다 싶으면 알아서 할 일인 거죠. 쓰니가 그걸 딱하게 여기고 생각해줄 필요는 없는 겁니다. 오히려 쓰니가 버티고 있는 것이 시모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시부와 남편도 대충 이대로 참고 살지 뭐 하는 거고요. 다음 사연입니다. 돌아버릴 것 같아요. 판해 보이는 집착 저는 시엄마, 대리오도 바라는 남편, 전부 섞으면 저희 엄마네요. 금방도 미친듯이 싸우고 너무 서러워서 울다가 그 울분에 글 써봐요. 일단 저는 20대 후반 여자고요. 결혼하고 바로 아기가 생겨서 지금 딸 하나 있어요. 우리 딸 아직 돌도 안 지나서 손이 진짜 많이 가요. 100일의 기적은 저한테 오질 않았어요. 미칠 것 같아요. 첫 아이라 제가 유난스러운 것도 있고 아기가 너무 우니까 혹시나 싶어 병원에도 데리고 갔었는데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천성이 예민한 아이래요. 간혹 잠이 안정기에 접어드는 통잠을 자는 시기가 늦으면 6개월까지도 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반응 같은 거 전부 정상이고 이제 100일 겨우 넘겼으니 조금만 기다리자고 하셔서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아기가 저를 닮았는지 굉장히 예민하기도 예민해서 지금 성향은 굉장히 예민한 편이거든요. 후천적으로 형성된 성향을 아기가 닮기도 하는지. 아무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덜너덜한 상태라 집안일도 주 2회 도우미 이모가 다녀왔어요. 근데 결혼 전부터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친정엄마가 문제입니다. 인터넷에 나오는 집착하는 시어머니, 대리효도를 바라는 남편을 섞으면 그게 저희 엄마예요. 저희 엄마는 중학생 때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후 외할머니도 돌아가셔서 고아로 컸대요. 근데 이남 5녀 늦둥이 막내라서 삼촌들이랑 이모들이 아주 공주처럼 키웠다고 제가 말이 트이기 시작한 시점부터 귀에 피가 나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름다운 형제의 우애에 굉장하게 집착했어요. 제가 첫째로 태어나 아래로 둘 동생이 있는데
첫째니까 동생들에게 양보하라거나 동생들의 잘못에 연대 책임을 묻는 등 이상적인 맞이를 심하게 강요하셨어요. 이것 때문에 마음고생도 심하게 하고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저는 머리가 좋았는지 운이 좋았는지 공부를 하지 않아도 시험에서 곧잘 상위권을 유지했으나 동생들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동생이 시험을 망치면 동생을 똑바로 지도하지 못한 제 탓을 하셨어요. 동생의 공부 습관도 누나로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제 탓이었습니다. 엄마가 외향적이셔서 외출을 자주 하셨는데 저는 초등학교 하교 후에 매일 어린이집으로 막내를 데리러 가야 해서 친구들과 놀지도 못했어요. 딱 한 번 어린 마음에 동생을 픽업하지 않았던 날 집에서 얼마나 혼났는지 모릅니다. 아직도 그 서러움이 남아있어요. 친구들과 번화가로 놀러갈 때도 항상 동생들을 데리고 다녀야 했고요. 제가 뭐든 먹고 싶을 때는 동생들 것도 챙겨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쇠뇌하듯이 착한 언니 착한 누나, 주변에 자랑스러운 딸, 의젓한 맞이 이런 타이틀을 꾸역꾸역 저에게 달아주셨어요. 막말도 일삼으셨는데 제가 엄마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반항할 경우 대표적으로 듣는 막말은 내가 죽고 나면 피눈물 흘릴 거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랍니다.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고요. 또 막내 울음소리는 저승에서도 들린다죠. 손이 없는지 발이 없는지 아들이라서 그런 건지 꼬박꼬박 저녁 차려주기를 강요했는데 하루 거르기라도 하는 날에는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막내 앞에서 내가 죽고 나면 너는 밥 차려줄 사람 없어서 굶어 죽겠다. 누나가 귀찮다고 안 차려주면 너라도 챙겨 먹어라. 어떡하냐? 네 누나가 싫다는데 굶어 죽을 수는 없지 않냐? 첫째라고 저런 걸 낳았다. 이런 식이요. 그 외에도 너무 많은데 주절주절 길어질 것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이거 말고 대리오도 부분은 외가랑 관련되어 있어요. 외가의 무뚝뚝한 사촌 여동생을 매일같이 말하면서 저에게 애살스러운 조카가 되기를 강요해요. 엄마가 원하는 것들은 주로 이렇습니다. 이모들에게 주일에 영상전화해서 안부 묻기, 2주에 한 번 외가 방문할 때 필참하기, 어렸을 때부터 꾸준하게 해오는 일이에요. 믿어지시나요? 아니면 대부분 이렇게 하시나요? 이모들과 삼촌들이 없었다면 엄마가 어쩌고저쩌고의 논리로 당신이 잘 커서 낳은 딸이 저이기 때문에 제가 잘해야 한대요. 물론 이해합니다. 이모들 삼촌들이 저 많이 예뻐해 주셨어요. 제가 몇 번 유산되고 태어났을 때 산에 올라서 기도도 드리고 절도 하고 그랬대요. 외가 식구가 전부 디폴트 값이 가족의 사랑입니다. 근데 이모들이나 삼촌들이 자식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촌 언니 오빠들이 저처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집들에 비교하면 서로 친한 건 맞지만 엄마가 저한테 요구하는 이상향인 정도는 아니거든요. 1년 전에 삼촌이 돌아가셔서 며칠 전이 제사였습니다. 첫 제사요. 가려고 했는데 딸 열감기 끝물이라 참석을 못했어요. 거리도 너무 멀었고요. 경기도에서 부산. 그래도 생전 저 정말 예뻐해 주셨어서 저도 아기 약 먹여 재우고 혼자 앉아있다가 펑펑 울었어요. 남편이 혼자 다녀왔습니다. 저희 남편은 삼촌 얼굴도 잘 몰라요. 근데 고맙게도 처의 삼촌 제사라고 혼자 그 처가 식구들 바글바글한 곳에 거기까지 가줬어요. 저는 아기가 아프니까 저도 덩달아 날이 서서 입가가 전부 짓뭉개졌어요. 입술은 다 터지고 혈색도 창백하고 하다못해 슈퍼 아줌마가 깜짝 놀라서 안쓰럽다고 애기 엄마 밥 챙겨야 한다고 두유를 챙겨주실 정도로 몰골이 초췌한 상태였어요. 제사 준비 중에 엄마한테 영상통화가 왔는데 너무 피곤하고 머리도 아파서 대충 받았더니 제 얼굴을 보고도 어디 아프냔 말 한마디 안 하고 싸가지도 없이 엄마가 전화를 했는데 인사도 똑바로 안 하고 얼굴에 먹칠을 한다? 라며 악을 쓰길래 같이 싸우다가 끊고 냉전 중이다가 다음날 엄마한테 애기 괜찮냐고 카톡으로 연락이 와서 그냥 그러려니 넘기려고 했습니다. 저도 삼촌 첫째 산데 못 간 게 마음이 쓰이기도 했고요. 아기는 괜찮다고 못 가서 미안하다고 답하려는데 제가 확인하자마자 금방 이어서 숙모가 첫째 살을 지내느라 힘들었을 텐데 몸살이 나지는 않았는지 컨디션은 어떤지 못 가서 미안하다는 마음을 전하는 센스를 보여라. 라는 카톡이 오더라고요. 삼촌 돌아가신 이후부터 삼촌이라는 연결고리가 사라졌으니 네가 더 잘하라는 논리로 몇 번이나 어색한 안부 통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고 그래왔던 것들이 부정당하는 느낌. 공부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공부 안 하냐고 묻는 순간 하기 싫어지는 반감? 그 카톡을 보니까 갑자기 확 치솟았어요. 속도 막 역겹고 뭔진 모르겠는데 그냥 어떤 분노? 벅찬 같은 게요. 괜히 북받치는 마음에 혼자 펑펑 울고 있으니까 또 영상통화가 오는데 정말 괴롭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감성팔이하기 딱 좋은 소재가 헌신과 희생, 사랑의 친정엄마라는데 저는 왜 이런가 싶고 언제까지 엄마의 보기 좋은 딸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고 연을 끊자니 우리 엄마라서 그래도 사랑받고 싶어서 그게 안 되네요. 남편이 엄청 잘해주는데 저 힘들다고 도우미의 집안일도 맡아서 해주는 1등 신랑인데 아기도 밤잠 빼면 방긋방긋 눈도 잘 마주치는 순둥인데 다 미뤄두고라도 행복해야 맞는 건데 근데도 왜 저는 엄마 사랑에 이렇게 목매는 걸까요? 시어머니가, 시누이가, 남편이 누구든 나를 괴롭히면 무조건적으로 내 편일 수 있는 친정엄마가 있는 분들이 부러워요. 혹시 제가 고생을 덜해서 이러는 걸까요? 저는 이제 제 가정이 있는데 뭘 얼마나 더 해야 할까요? 엄마가 저를 사랑할까요? 저는 엄마한테 뭘까요? 쓰다 보니 사실 저도 이 글의 요지를 모르겠어요. 모두가 엄마 편이니까 잘 지내면 좋지 그게 뭐 어때서 하시니까. 그래서 말할 곳이 없어서 하소연하고 싶었나 봐요. 너무 두서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주절주절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댓글입니다. 배우자까지 힘들게 하지 말고 님선에서 끊으세요. 상식적이지 않은 부모 굳이 상대할 필요 없어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아쉬운 거 없이 굴어야 어려워해요. 전 그래서 친정이랑 인연 끊고 살아요. 그랬더니 자꾸 땅 팔면 돈 준다고 잘하라고 돈으로 휘두르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릴 때부터 부모님은 남동생만 챙기는 걸 봐서 부모님 거는 동생 거지 내 것이 될 수 있는 건 없겠다고 체념하고 산지 오래라 휘둘리진 않았어요. 제가 돈에 휘둘리지 않으니 액수 높게 부르시면서 당황하시던데요. 그 돈 필요 없으니 죽는 날까지 목소리도 안 듣고 살고 싶어요. 제 인생에서 좀 빠져달라고 말씀드렸네요. 사람 쉽게 안 변해요. 특히 노인네들은 더더욱 안 변합니다. 안 보고 사니 행복해요. 미안하지만 아직도 엄마의 그늘에서 못 벗어난 미성숙된 어른 같네요. 사실 쓴이는 엄마보다 더 소중한 가족인 아이와 남편이 있어요. 철없는 엄마를 철들게 하려면 시련도 필요합니다. 모질게 쳐냈으면 하네요. 사람 바꾸는 게 어렵다고들 하죠. 평생을 쓴이한테 저렇게 대했는데 가질 수 없는 걸 바라시는 것 같아요. 더 중요한 현재 가정이 있고 아이와 남편에게 사랑을 주고받으시면서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에게 부모의 역할을 일정 부분 떠맡기고는 착한 아이라는 틀을 씌운 거죠. 대개 수월했던 큰딸이 철없는 젊은 엄마의 할 일을 떠안는 경우거나 부부 중 한쪽이 부재일 때 큰아이를 배우자처럼 의지하는 경우고요. 이런 아이들은 굉장히 자기 자신에게 혹독한 어른으로 자라게 되고 자기애가 떨어지기 때문에 행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님의 어머니는 님에게 독이 되는 존재예요. 마음을 병들게 하고 님이 제대로 된 가정을 이루는 것도 방해하는 중이에요. 님의 소중한 아기와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반드시 어머니로부터 분리시켜야 합니다. 저도 부모 관리를 대리하면서 컸어요. 겨우 2살 터울의 동생을 주 양육자로 키우다가 부모가 별거하면서부턴 정신적으로 가장 역할을 해야 했죠. 어머니와 동생이 하소연하는 것을 받아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했지만 제가 가진 그 어떤 고민도 그들에게 털어놓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 10대를 보내고 나중에 돈을 벌게 되자 경제적으로도 가장의 역할을 기대받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님과 제가 다른 점은 아마도 님보다 제 성격이 훨씬 더 강해서 어느 순간 어머니에게 두려운 자식이 되었다는 걸 겁니다. 또 하나는 제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거겠고요. 40이 된 지금 저는 2년째 어머니와 연락하지 않고 있어요. 내가 어머니를 끊어내야만 어머니도 제가 없는 상황을 받아들이고 성장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고 죄책감도 느끼지 않습니다. 저는 아이로서 가져야 했던 행복한 유년기를 가지지도 못했고 10대 시절을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살아야 했어요. 상황이 어찌되었던 나의 어머니는 부모로서 본인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오히려 어린 자식의 도움과 보살핌을 받아왔죠. 이것만으로도 저는 어머니에 대한 부재가 조금도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제 저는 제 아이들에 집중해야 할 때이고 이 아이들이 자라면 그들의 인생과 가족에 집중하길 바랍니다. 보살핌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님은 더 이상 정서적 약자가 아니라는 자각이 필요합니다. 님의 어머니는 점점 늙어가는 성숙하지 못한 여자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 존재에 휘둘려 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썰닭입니다. 첫 번째 사연. 와이프가 28인데 40을 만나? 왔다 대단하다. 전에 누가 그랬지. 남자들은 김태희랑 결혼해도 처음 본 여자한테 끌린다고. 너 같은 놈들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야. 도대체 바람을 왜 피는 거야? 담배나 피지. 저 여자는 문자로 뭐?
당신 생각?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이거야 뭐야? 앉았다 일어났다 가위바위보나 해라. 두 번째 사연. 바람나서 이혼해놓고 다시 와서는 뭐? 리마인드 웨딩 사진? 자기 며느리는 결혼식 날 20만원에 빌린 한복 입고 자기는 100만원짜리 맞춤 한복 해 입어놓고 너무한 거 아니야? 그 한복집 이름 좀 알려주세요. 세 번째 사연. 첫째한테 동생들 내팽겨치고 뭐해? 그러려고 자식 여러 명 낳았나? 홍지 팥쥐도 아니고 왜 이렇게 차별해? 팥쥐 얘기하니까 팥죽 먹고 싶네. 이따 팥죽 먹어야지. 어디 전쟁 났어? 왜 이렇게 많아? 부럽지?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뭘 부러워? 네 입이 내 입이고 내 입이 네 입인데. 그렇지.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아, 종류가 많아서 뭘 먹을지 고민되네. 골라주세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